그렇다면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무래도 이제 평가의 핵심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학생부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5학기를 평가할 수 있는 또는 6학기를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일 텐데 입학사정관이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부를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 과연 어디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증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가 굉장히 요소들이 많은데 뭐 봉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교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전체를 저희가 다 유심히 보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어떤 특정 영역들을 더 많이 본다던가 음. 특정 영역에 더 가중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의 잘한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영역에서 그 학생이 어떤 것을 잘했는지 어떻게 연관되어져서 이 친구가 나중에 진로나 전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이게 학생부를 보면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사정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점을 할 거다 막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그 질의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의 장점을 찾아내는 그런 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학생에 따라서 잘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못하고 부족한 거를 이제 감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친구가 잘하는 거를 가점을 해가는 네.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고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과연 이제 내가 전형을 이제 앞으로 고3이 되면 뭐 선배들이 하는 것도 보겠지만 내가 정말 어떤 전형으로 넣을지 그걸 좀 전략을 짜는 그런 나만의 그 설계를 하잖아요. 그 시기를 좀 어느 지점으로 봐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어떤 건지 이런 것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네. 사실 이 전략적으로 이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시기라는 것은 뭐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내가 설계를 해야겠다. 내가 고3이 되면 설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학년에 따라 적기를 구분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좀 전략을 수립을 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진로를 굉장히 명확하게 잡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어떤 전공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탐색 전 그리고 탐색 그리고 지원 결정하는 시기 선택을 결정하는 시기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해서 탐색 전 행동 단계에서는 우선 포괄적으로 각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파악을 하시고 탐색 행동하는 단계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원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대학의 주요 선택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대학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대학에 이 전공에 지원을 결정해도 좋을지 좀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이 대학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대학에 확신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좀 설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회장님이 아니라 이제 사정관 선생님으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뭐 면접이나 이런 서류 평가하실 때 그 대학에 좀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죠. 좀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그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조금 대학마다 상이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 학교 아니면 이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또 어떠한 대학에서는 나중에 이 전공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되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은 사실 그래서 크게 평가에 감안 안 하시는 대학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학에 지원을 결정하고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설계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 회장님으로서 이거 좀 되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무게감이 있고 되게 차분하게 아주 좋으신 말씀 좀 해주시고 계신데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입학 사정관제부터 1세대부터 활동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건 사고들도 사건 사고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도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깜깜이 전형 이거는 이제 각 대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또 항상 그 설명해 하시면서도 이 오해를 풀어주고 계신데, 뭐 또는 뭐 부모 찬스가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만의 너네들만의 전형 아니냐, 뭐 이런 뭐 금수저 전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려되는 그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 네. 답변 드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네네. 이 부분은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통해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 전형이 도입이 되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 자체가 뭐 소질과 경험, 성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밖의 외부 활동, 네. 그리고 이런 가정 환경, 성장 환경들이 모두 평가 요소였어요. 그런데 2013 대입제도 개선안이 도입이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뭐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이제 친구들의 잠재 능력이나 소질, 가능성 등을 평가를 해서 선발하자, 이 취지는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좀 비교과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및 비교과 모두 중요하게 평가 요소로 이제 활용을 하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지금 나왔던 뭐 깜깜이 전형 아니면 이제 뭐 부모 찬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목적이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 비용 감소 등이 도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안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사실상 이게 제도가 또 바뀌면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도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입 전형 자료로 넘어오지 않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러한 우려들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비교과에서 이제 학생부의 고등학교 활동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랑 사교육비 비용 감소, 이거는 정말 효과적이라는 그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입제도 간소화를 같이 아마 맞습니다. 정책이 발표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생부 위주, 고교생활 위주로 평가된다는 부분, 좀 오해가 없기를 앞으로는 계속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계명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서 이제 출연해서 많은 고2, 고3 수험생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의외로 이제 저희 대학 어디어 TV에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한테 좀 좋으신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대학이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대입 준비를 돕고 관련 정보 부족에 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입 전형 정보 공개나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전형요원부 지원이나 등록 현황 등 여러 가지 그 학생이 진학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대입 전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공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교육 기관 같은데 의지하시기보다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입학 사정관들과 상담을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부모님들한테 전화 많이 오죠? 많이 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5, 6월 정도 이제 너무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 텐데,
그 회장님 말씀대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좀 약간 끝나니까 대면 상담 같은 것도 하나요? 대학들이? 네, 대학마다 지금 다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네. 또 사실 그 대학에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올해는 특히 박람회가 다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람회에 대부분 입학사정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박람회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나 대학은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학에 한번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회장님으로서 또 그리고 이렇게 입학사정관 선생님으로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여러 가지 뭐 지원 자격이나 선발 기준 등 같은 거를 사전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게 뭐 모집 요강이나 여러 가지 정보, 이렇게 전형 일정 등 여러 가지 정보 등 같은 주요 사항을 대교협에 이제 제출을 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협은 이제 학생 및 학부모님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세한 정보들이 어디 가든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살펴보니까 어디가 활용법 등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좀 쉽고 재밌게 대학 어디가 TV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게 회장님 뵙기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예, 저희가 대학 어디가 TV에서 이렇게 그 한국대학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님과 함께 오늘 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 좀 회장님 모시고 또 네. 좋은 뭐 정책이나 그리고 한 대표의 그런 의견도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회장님한테 고견이나 자문 같은 것 좀 얻고 네. 또 이렇게 대학 어디가 TV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